자, 정리를 해드리면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20대 여성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 1심, 2심의 판단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자, 이 기자가 일단 사건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3월 말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자신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2, 3주 정도 지나자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에서 진료도 받았지만 며칠 뒤 숨졌습니다. 사인은 머리 손상이었고요. 사망 당시 아이는 겨우 생후 1개월의 젖먹이었습니다. 자, 이 아이를 낳았을 당시 이 엄마의 나이가 만 19세. 그리고 경제적으로 저희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형편이 뭐 너무 안 좋았더라고요. 네. 이제 학교를 사실 다니다가 가정 형편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고2 때 중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서 동거를 시작을 했고요. 임신을 했었을 때도 19살이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말렸다라고 해요. 근데 또 임신 사실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했다라는 건데요. 다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주변 도움을 전혀 못 받았답니다. 양가 부모도 돕질 않았고 남편은 또 이게 일제 물류센터에서 오후 한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 6일을 근무하는 좀 힘든 상황이어서 혼자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산후 우울증 빠진 20살 엄마입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서 육아를 오롯이 책임지고 있다가 저희가 자주 뭐 이런 얘기를 다뤄드리긴 하는데 산후 우울증,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과 차단된 채 아이와 엄마 이렇게 산후 우울증 이것이 심화됐다. 그렇죠. 이제 동기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산후 우울증, 산후 직후에 일어나는 그 우울증을 일반적으로 산후 우울증을 얘기하고요. 생후 1개월이니까 뭐 산후 우울증이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기인데 이 문제는 좀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상당히 바쁩니다. 남편은 주 6일 근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다음날 오후에 가서 오니까 독박 육아라고 합니다. 본인이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는데 또 안 좋은 환경이 있어요. 10제곱미터, 약 3평이죠. 아주 작은 원룸에서 혼자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출산 이후에 친정에서 한 5일 정도 쉬었을 뿐 거의 쉬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 데에서 익숙하지 않았고요. 그런 와중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우울증이라든지 외로움, 극단적 선택 등을 어떤 메시지를 자주 토로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끼리 좀 이렇게 갑론을박이 시작이 되셨어요. 저 안 그래도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미에 좀 여쭤볼 생각이었는데 이해가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도 점점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승현님. 네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태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증세가 계속 안 좋아졌었네요. 뭐 사실 이제 산후 우울증은 뭐 저도 겪어볼 수 없는 이제 신분, 이제 젠더의 문제가 있는데 주위에 이제 저희들 판결문이나 이런 걸 좀 읽어보면 겪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다운이 되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뿐만 아니라 불면과 악몽을 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출산 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여성은 계속해서 이게 더 정폭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있는 주위 분들이 있으면 좀 그분들한테 많이 찾아가시고 또 출생을 하신 그 분도 주위 사람들 좀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바깥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게 산후 우울증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의사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나도 우리 아이 키웠을 때 이 산후 우울증 때문에 아이를 슬쩍 던진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자, 이 기자. 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여성은 계속 뭐 내내 울고 반성문도 일단 8번 정도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상당히 좀 뭐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그냥 이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일단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아이가 생후 1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우는 것밖에 이제 할 수 없는데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가 울더라도 적절하게 아이를 양육했어야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빠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질책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항소심에서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이 피고인, 이 엄마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20살짜리 엄마,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도 산후조리를 못하고 3평짜리 원룸으로 혼자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또 배우자도 굉장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주 6일 육체노동을 했잖아요. 예. 배우자도 이게 마음으로 달래긴 하지만 이게 뭐 특별히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두 사람이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재판부가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아이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어떻게든 아이를 키워보려고 했던데 정말 비극을 맞은 거죠. 일단 집행유예 그러니까 일단 집행유예 일단 스톱은 된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 자, 이제 재판부가 가장 2심 재판부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뭐였던 거예요? 일단은 뭐 이 사건 자체가 살인죄이긴 한데 이 살인죄에서 우리 형법에서 영아 살해죄라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출산 직후에 어떤 산모의 어떤 불안한 감정에 의해서 아이를 살해했을 때 영아 살해죄로 살인죄보다 감경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 범죄가 이건 뭐 그 범죄를 적용할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직후에 산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봤을 것 같고요. 이 재판부 입장에서 가장 많이 봤던 거는 국가적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분명히 독박육아 피고인이 배우자 대신해서 홀로 모든 양육을 했고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는데 이런 어떤 살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긴 했지만 이 국가의 의무, 모성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의무인데 국가가 뭘 했냐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아마 이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았을까 보이고요. 재판부가 봤을 때는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못했다. 이게 크기 때문에 책임을 전적으로 산모인 피고인한테 물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경하게 살인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계세요. 산후 우울증 이거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애들 다 그렇게 키운다. 그런다고 애들 다 죽이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 여성의 변호인 얘기도 직접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동학대 치사라는 말만 들으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간혹 접하는 그런 사건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 사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사건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이제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면 피해 아동이 가장 불쌍하고 안 됐지만 이제 남아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앞으로 이제 살면서 계속 그 고통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애정이 없었던 아이라거나 아이에 대해서 어떤 고의를 가지고 과학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거나 그런 사례는 아니었던 거죠. 의지를 가지고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들으신 얘기는 저 피고인 그 엄마의 변호인의 얘기니까 일단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승현님 지금 정말 뭐 제가 어느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말을 거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승현님 생각 이거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승현님 좀 짧게 좀 이게 250조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5년 이상의 징역이면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그 판사는 이 사건을 굉장히 침착하고 들여다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그 산모에게 얼마만큼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느냐 논문 좀 다 찾아와서 나에게 보여달라. 정말 이게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까지 검토는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양형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장량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량감경하면 법정형의 2분의 1을 날릴 수가 있는데요. 5년에서 2분의 1이 낮아지면 2년 6개월,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되었고 그런 점을 참작해서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사람의 생명이 뺏겼다는 점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할 수 있지만 또 법원도 이런 어떤 판단에 굉장히 신중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뭐 살인죄가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뭐 정당방해라든지 이런 게 인정돼 과잉방해가 인정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심각한 우울증 이 부분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입증된 게 아닌가. 또 이 사건 이후에 재판 받으면서 이 산모가 피고인의 행동 자체가 재판부를 조금 심금 울렸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법조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판결이었다. 뭐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 해당 재판부 역시도 어떤 뭐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이런저런 사회적인 비난을 각오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인터뷰를 한 언론과도 했더라고요.